영차 오프닝벨 라이브 시작합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 그리고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상 체결 지수 아니네요. 9시 1분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의 증시 코스피 1.1% 상승 2650, 코스닥은 1.4 이렇게 플러스로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개장 전략 두 분한테 짧게 듣고 갑니다. 염 이사님부터. 네, 오늘 이제 국내 증시 일단 지금 출발상 상당히 좋은데요. 한 1% 이상 이제 출발했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빠졌던 낙폭 다 회복을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지지난주 금요일 날 이후에 이제 지난 월요일이었죠. 그 급락했던 그 갭 이제 하락 지점인데, 그거를 메꾸려면 한 2,700까지 좀 사실 올라야 되거든요. 네. 지금 2,650이니까 사실상 한국은 좀 빠질 땐 많이 빠지는데 여전히 좀 오를 때는 좀 더딘 그런 모습은 좀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어제도 시장 보니까 뭐 막판에 좀 어쨌든 코스피도 들어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뒷심은 확실히 좀 과거보단 좀 좋아지고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오늘 엔비디아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좀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고, 네. 또 미국의 테슬라도 오늘 뭐 이게 전기차 섹터도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2차전지 쪽도 오늘 뭐 아주 큰 상승은 아니지만 견조하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좀 제가 봐도 뭐 당분간은 이렇게 뭐 변동성은 좀 줄어든 상태에서 계속 좀 이렇게 반등 시도. 그러니까 좀 속도는 좀 되게 느린 것 같아요. 좀 네. 답답한 감은 있는데 그래도 방향성은 좀 계속 위쪽으로 잡으면서 일단 안정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실제로 시가총액 상위주들 거의 대부분 오르고 삼바 빼고는 거의 다 오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2%, 3%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개장 전략 들어본다면요? 네, 일단은 장사 잘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여전히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거슬리는 게 사실 오늘 이런 좀 좋은 종목군들이 오를 때는 랩지나 이런 애들이 가면 안 되거든요. 수급이 좀 나뉜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좀 같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현선물이 사실 야간 선물 대비했을 때 그렇게 강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눈치 보는 흐름들이 장 초반에는 일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오르려고 하기는 하지만 또 내일 저녁에 나오는 CPI? 그건 잘 나올 겁니다. 오늘 네, PPI가 PPI가 괜찮았어요? 힌트를 많이 줬기 때문에. PPI가 선행이고 CPI가 후행적인 성격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 보긴 봐야 되니까 네. 금요일 날까지는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그런 심리도 좀 있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우리 성킴님이 2,000원 보내주셨으면서 JYP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JYP 8%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저희 클로징벨에서도 한번 다뤘었죠. JYP 좀 힘을 내기를 바래 봅니다. 오늘 대형주, 중형주, 코스피 쪽에서는 이쪽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은데요. 대형주 쪽에서는 아까 염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미반도체가 4.3%로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SK 스퀘어, SK 하이닉스, 하나솔루션, LNF 이렇게 골고루 다 올라주고 있습니다. 변압기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플러스 태양광, 거기다 2차 전지까지 이렇게 좀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형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LS 일렉트릭이 6% 가장 크게 오르고 있고요. 삼양식품도 5% 오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방전지, 뭐 두산 이런 애들이 있네요. 염이사님한테 시황 좀 넘겨본다면. 네, 오늘 이제 업종으로 보니까 이제 반도체가 역시 좀 주도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오랜만에 또 전선주도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뭐 전력 장치라든가, 사실 이제 최근에 뭐 화장품이나 이런 주도주들 다 많이 빠졌잖아요. 네. 뭐 어제도 그 좋은 실적에도 화장품주들이 막 새로운 영향 좀 받아서 그런지 막 급락을 했는데, 오늘 이제 실리콘2도 그렇고 약간 반등을 하면서 대다수의 업종들이 상당히 오늘 좀 좋은 분위기인데, 근데 오늘 이제 빠지는 업종은 별로 없어요. 거의 이제 대부분 오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엔터 쪽에서 JYP가 좀 상당히 충격적인 좀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네. 엔터 쪽은 아직은 좀 분위기가 좀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 근데 해운주나 오늘 보니까 뭐 도시가스, LPG, 근데 사실 이런 쪽이 다 지정학적 리스크 수혜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해서 이란이 아마 조금 발을 좀 빼려는 모습도 좀 약간 언론 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도 오늘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좀 뒤로 좀 밀리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증시에 오히려 좀 긍정적일 수 있죠. 사실 이제 이들이 올라간다는 건 전쟁이 날 가능성이 또 높다는 얘기니까 네. 부정적인데 이들이 빠진다는 거는 일단 시장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 뭐 소비재 기업들이 강한 건 아닌데 미국도 보면 일단 지금 오늘 뭐 스타벅스라든가 나이키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뭐 각각의 이유는 있죠. 스타벅스는 뭐 치폴레 CEO가 이제 이제 선임이 되면서 치폴레를 뭐 엄청나게 성장을 이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20% 올랐고 나이키도 한 5%나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금리 인하가 좀 거의 이제 가시화 됐죠. 뭐 100% 확률이죠. 9월 달에 할 것 같은데 결국 금리 인하에 따른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조금 이제 이 소비재 기업들한텐 금리 인하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또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이 미국은 빅테크만 사실 좋았던 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확산이 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그렇게 좀 확산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한테도 당연히 저는 우호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지수가 뭐 물론 이제 미국만큼은 항상 좀 못 미쳐요. 이게 오를 때 보면 좀 뭐 여러 이유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좀 못 미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한국 증시는 어쨌든 좀 느리더라도 좀 계속 지금 단단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전력, 전선 관련된 애들이 조금 좋고 거기다가 2차 전지 플러스 반도체 이런 애들이 좋은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증시의 그런 탄력도 네, 좀 탄력은 살짝 좀 아쉽죠.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나스닥처럼 팍팍 한 3%씩 올라주고 그렇죠. 어제 일본도 막 급등했더라고요 보니까 증시가.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좀 어제 한국은. 진짜 억울했죠. 예. 네, 광복절 앞두고 일본이 그러니까요. 3% 넘게 오르고 우리나라는 조금 오르고. 코스닥은 급나가질 않나. 아이, 어제 좀 많이 서운한-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도 눈에 띄는 업종, 눈에 띄는 종목, 섹터, 테마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뭐 앞에서 다른 거 안 겹치는 거 이제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네, 좀 겹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동국 SNC가 전일에 뭐 딱히 뉴스는 없었는데 시간에 상한가를 갔는데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왔어요. 근데 CS윈드가 아무래도 인수하면서 그 M&A 효과로 실적이 많이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풍력이 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거 아니냐, 요런 얘기들이 일부 있어서 해당 부분에서의 좀 움직임들 나쁘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흐름 괜찮죠. 테슬라가 일단은 좀 급등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은 워낙 최근에 뭐 배터리 화재라든지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에서의 좋은 기조가 나타나다 보니까 저런 긍정적인 수급의 흐름들이 좀 같이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쉬어가던 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하는 것 쪽에서 좀 봐야 되는 게 사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한 발 빼는 듯한 기사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WTI는 빠졌습니다. 근데 네. 그런 거와 비교했을 때는 뭐 유가나 이런 쪽이 크게 빠지진 않아요. 원래 여기가 끝났다고 판단이 되면 두 자릿수 이상 급락이 나오거든요. 석유, 가스 이쪽. 네, 석유가스 뭐 이런 운임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쪽이 조금은 눈치 보는 것 같아 보여서 이쪽도 확실히 끝났다기보다는 약간은 좀 눈치 보는 듯한 느낌. 그래서 반향을 반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뭐 산업적으로 성장이 나오는 쪽이 만약에 좀 지지부진하다 그렇게 돼서 장 초반에 강한 미국장의 흐름을 반영을 한 다음에 좀 지지부진하면 아마 이쪽이 또 다시 뜰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의 좀 핑퐁을 잘 봐야 되고 그게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강하지 않다라는 부분에서의 부담감이 여전히 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원래 이렇게 엔비디아가 급등 나오면 원래는 외국인 예전 같았으면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급등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지수가 탄탄하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줘야 되는데 네. 그런 느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헷갈리는 이렇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올라가는데 왜 수급이 별로 안 들어오지? 약간 이런 생각들을 일부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뭐 글로벌 증시 하락할 때 같이 맞고 올라갈 때는 좀 더디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서운함이 큰 것 같습니다. 짱구 미소님께서 미장 복구 다 하고 플러스 10% 될 동안 국장은 아직 마이너스 10%. 이게 국장이랑 미장의 차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연애는 국장, 결혼은 미장 이렇게 말씀을 네.
장에선 놀고 미장은 쭉 가져가고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못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저희 주포들이 그러니까 글로벌 주포들이 한국 시장을 좀 덜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증시 이끄는 가장 주요한 주체는 외국인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이 물론 들어오고는 있어요. 다시 이제 그동안 대량 매도를 했죠. 지난주에 뭐 하루에 뭐 1조 5천억 판 적도 있고 굉장히 이제 매도를 좀 보였었는데 그게 이제 그 한 3조 가까이 팔았거든요. 일주일 동안. 근데 지금 오늘까지 4일째 사는데 지금 현재까지 합치면 200억 좀 넘어, 2천억 좀 넘어요. 그러니까 3조 팔고 2천억 샀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일단은 포트폴리오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은 것 같긴 한데 그 리스크 대비하느라고. 근데 아직 자금이 좀 적극적으로 좀 유입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보통 과거에도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번 뭔가 시장이 충격받을 때 일단 우리나라는 좀 ATM 기기가 좀 되거든요. 일단 빼요. 그쵸. 빼는데 그게 바로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좀 시차를 두고. 근데 저렇게 미국이 좀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좀 늦게라도 좀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어쨌든 사서 증시를 좀 받쳐줬는데 또 이제 최근에 좀 올라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 확실히 이게 그 저팔 고삼이라 그러죠. 이제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으로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 3조, 거의 한 4, 5조 샀죠. 4조인가 5조 정도 사셨던 것 같은데, 이 물량을 이제 더 이상은 지금 사지 않고 조금씩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개인 투자분들의 매수는 여기서 만약에 오르면 오를수록 더 들어오긴 좀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외국인들이 언제쯤 이제 하루에 뭐 예를 들면 3천억, 4천억 이렇게 대량으로 들어오는 시점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것까지는 좀 외국인들도 조금 더 좀 이게 시차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8월 28일 날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조금 일단 더 좀 확인해 볼까 약간 이런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좀 돌아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까지 외국인 수급 자체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게 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 금투세가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누르죠. 심리를. 아, 코스닥이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시행되면 또 주가 내년에 빠질 수도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엔 매수 버튼을 좀 주저하게 만드는 또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은 한국엔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은 연애도 아니고 그냥 즉석 만남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해 주시네요. 어쨌든 좀 매력도가 좀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는 모두 다 공감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도 코멘트 있다면 오늘 시장 수급 좀 들어왔나요? 오늘 외국인도 파는 것 같아요. 아니요, 들어왔어요. 외국인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네요. 네. 아까 마이너스던데 지금은 거래소에서 200억 플러스, 코스닥에서 246억 플러스, 선물에서 56억 플러스.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내용이 제가 설명을 좀 했었던 부분과 많이 유사한 게 네. 개인들은 이 상승의 주체가 되지 않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4조 2천억 들어왔는데 지금 이 정도 밴드면 사실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개인은 지금 매수 포지션보다는 매도 포지션을 할 확률이 높은데 외국인이 그럼 털렸잖아요. 물론 선물이나 이런 파생적인 부분에서 만들어지고 당연히 담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담겠지만 사실상 오늘은 담아줘도 되는데도 안 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좀 이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박스권을 좀 만들어서 좀 한 번 정도 이렇게 흔드는 걸레를 좀 쥐어짜는 약간 요런 움직임이 일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선물도 올라가고 이렇게 지금 뭐 증시의 흐름들도 나쁘지 않고 투심도 나쁘지 않은데 왜 얘네들이 안 들어올까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뭐 그럼 개인은 무조건 지는 거냐 요렇게 좀 답답해 하실 수 있지만 돈을 갖고 있는 큰 고래가 움직이지 않겠다는데 그렇죠.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그 고래들의 그 움직임과 맞춰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그래도 긍정적인 건 뭐냐면 요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동안에는 외국인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이전에 대비했을 때는 그 속도가 굉장히 더뎌요. 그러면 주가가 일부 올라오는 부분에서 이 수급이 그렇게까지 크게 안 받쳐주면은 개인들은
일정한 밴드 잡고 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매매를 하고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좀 이렇게 고가놀이를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좀 한 번 더 눌렸을 때에 기회를 좀 포착을 하지 않을까. 근데 그 빼는 요인이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네.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도 안 빠지는 상황이 계속 생긴다. 그럼 저는 해외 증시 대비했을 때는 조금 더 못 가는 상황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은 답답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걸 언젠가는 따라잡을 거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하지 말자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스타트 9시 17분에는 일단 코스피 1% 상승, 코스닥은 1.39% 상승으로 시작은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시원시원하게 뭔가 만족스러운 장은 확실히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코스닥 쪽에서는 아까 염의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반도체 소부장 테크윙이 한 7% 플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들, 흡프스프도 그렇고 그런 종목들이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HLB 뭐 이런 애들도 4% 플러스로, 알테오젠이 1% 플러스 이렇게 스타트를 좀 끊고 있고, 실리콘2도 4.3%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근데 결국 코스피는 외국인이 당연히 이끌어요. 근데 이제 이 코스닥이 너무 침체돼 있잖아요. 근데 네. 코스닥은 결국 개인장이거든요. 외국인보다는 개인들이 과거에도 보면 작년에 2차 전지도 그 개인 투자분들이 엄청난 매수로 코스닥이 한번 급등한 적이 있는데, 결국엔 이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또 좋아지려면 개인들의 심리가 좀 좋아지는데, 이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분들이 사실 그동안 올해 내내 주식을 계속 팔고 있었어요. 예.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뭔가 이벤트가 터지니까 엄청나게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개인 투자분들의 심리를 자극할 만한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 좀 나와줘야 이게 우리나라 증시도 좀 뭔가 활력을 띨 텐데, 그렇죠. 사실 그게 이번에, 그러니까 이건 좀 우픈 얘기지만 어쨌든 그거잖아요. 증시가 급락하니까 들어온 거거든요. 무너져 버리니까 이게 웬 기회냐 이런 건데, 근데 그거 말고 뭐 작년에 2차 전지만큼의 그런 시총을 기록하는 뭔가 엄청난 또 주도 업종이 계속 나와서 개인 투자분들의 심리를 또 이렇게 좀 올려주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든 뭐 민주당이든 네. 금투세 문제를 빨리 좀 해결을 해서 심리를 좀 저는 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단타만 하는 거죠. 그쵸. 어쩔 수 없죠, 이게 지금 상황 자체가. 맞죠. 그러니까 계속 박스권에 놓이니까 오르면 팔고, 네. 근데 이제 급락하면 또 기다렸다 사죠. 그러니까 급락할 때 사시는 건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거는 굉장히 예전보다는 굉장히 좀 잘하고는 계신데, 이거를 연속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뭔가가 좀 지금 우리 한국에는 이게 보이질 않아요. 네. 그래서 코스피는 뭐 논외로 하더라도 코스닥이 좀 많이 죽어 있는 게 좀 그런 안타깝죠.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보고 있으면 굉장히 좀 답답한 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락하는 섹터 중에서 제약바이오 플러스 게임 쪽의 차익실은 조금 나오고요. 거기다가 방송엔터 JYP가 하락세를 좀 이끌고 있는 SM 하이브 여기도 1% 하락, JYP는 7.5% 하락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하락하는 섹터 관련해 가지고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요거 최근에 올랐던 거 벌써 끝났나? 뭐 이런 뭐 이야기들도 있고, 어제 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매기가 강도가 이전만은 못한가? 이런 의구심을 살짝씩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근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겨서 빠지면 좀 한번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일단 좀 올랐죠. 그리고 특히 이번에 그 급락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수 급락장에서 며칠 후에 신고가를 내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수 안 좋을 때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 반등장이잖아요, 낙폭과대도. 그러니까 약간 이제 낙폭과대주들한테 약간 자리를 좀 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주도주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벤트도 좀 많이 남아 있고, 또 뭐 금리 인하 최대 수혜 업종이니까 그 부분도 아직 미국에서 이제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상태니까 여전히 뭐 모멘텀은 끝나지 않았다. 네. 다만 이제 8월 22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유한양의 FDA 승인, 그게 이제 좀 기회이면서도 상당히 좀 위기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잘못되면. 그래서 그걸 또 일단 한번 확인해 보자는 심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FDA 승인 받으면 이제 또 한 번의 모멘텀을 좀 받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가 좀 오른 상태에서 뭐 제약바이오는 약간 저는 좀 소강 상태로 좀 약간 지금 접어들고 있다. 예. 그래서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아직은 조금 아니다. 어렵다. 번호님은요? 네, 뭐 저도 생각이 비슷합니다. 일단은 12월까지 정말 굵직한 이벤트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바이오 지금 전체가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같이 이벤트가 몰려 있다 보니까 바이오가 다 같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특정하게 이슈가 있는 뭐 아까 말씀해 주신 유한양행, 알테오젠,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룹주는 약간 조금 모멘텀이 살짝은 소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CDMO 쪽 요런 쪽에 집중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로 돌아오면은 작년 하반기 말에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올라왔었잖아요, 같이. 그런 모멘텀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장을 자꾸 이제 미국 장처럼 뭐 몇 개월 동안 계속 올라간다, 이런 주도주는 수급이 정말 이렇게 뒷받침이 엄청나게 집중됐을 때는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그 단기적인 조정에 너무 연연하시면 크게 못 가니까 이벤트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리님께서 뭔가 오늘 장이 좀 상콤하지가 않네 이러는데 휴일 전에 CPI도 또 나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조금 오늘은 쉬어가는 장세 플러스 오늘 오르는 종목들 보면은 약간 테마 관련 종목들도 꽤 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쉬어가는 장세 네. 플러스 올라주면 땡큐 뭐 이 정도의 장세인 것 같습니다. 기침을 저렇게 하니까 근데 뭐 좀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몸이 안 좋아요. 아니, 솔직히 주식하는 사람이 몸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들 골병 들어있지. 어디가 이렇게 골아 있잖아요. 다들 그런 거죠 뭐. 전 귀가 안 들려요. 아시잖아요. 네, 저 귀 안 들리고 목 안 좋고 김장효 본부장님도 아프시고 하윤님도 여기 뒤에 명치가 아프고 종합병동입니다. 네. 여미사님은 괜찮으시죠? 저는 뭐 아직까지는 건강은 합니다. 너무 건강하신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여미사님을 보면 약간 좀 평안해야 되고 차분해야지 이게 건강한가? 너무 봐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건 모르겠고 잠은 좀 잘 자는 편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날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도 그냥 자버리거든요. 그 여미사님은 뭐 이렇게 물린 적 없어요? 아 이제 저는 매매를 못 하니까. 그러면 잠 잘 자지. 그래서 저는 이제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있잖아요. 네네. 그거 보면서 이제 좀 괴로워하죠. 네. 저번 주 월요일 날 괴롭더라고요, 되게. 정말 한순간에 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뭐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자료 좀 갖고 네, 와서 자료 한번 가보죠 네, 이제. 한번 예, 9시 24분 지나가고 있으니까 네. 공부할 것들, 알아야 될 것들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네, 여미사님 몇 자료 가지, 먼저 가볼까요? 네, 몇 가지 좀 이제 말씀드릴 건 이제 먼저 시황 관련해서는 이제 결국 이번에 증시 급락은 제가 봤을 때는 해프닝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이유들은 있어요. 증폭됐지만 결국엔 이 샴의 법칙이라는 것도 참 저도 이런 법칙이 있었나 이번에 좀 기사 보고 좀 네. 놀랐는데 어쨌든 이걸 만드는 분도 경기 침체 아니다. 본인도 직접 언급을 해줬고 여러 이유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미국의 이런 지표들 경기 침체를 가리키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이번에 좀 소득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BOJ가 이제 깜짝 놀랐던 거죠. 본인들이 정말 본인들도 아마 그런 생각했죠.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BOJ였나. 예, 왜냐하면 증시가 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일본 증시가 마이너스 10%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서 좀 반성문 썼죠. 이제는 좀 시장 보면서 인상을 해도 좀 천천히 하겠다. 이건 되게 좀 긍정적인 뉘앙스고, 그다음 워런 버핏이 그날 또 악재들이 막 쏟아졌던 게 애플 지분 팔았다, 뭐 이런 뉴스. 근데 결국 뭐 그럼 워런 버핏의 생각이고 또 2분기는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고, 제일 또 이제 우려가 됐던 게 우리 입장에서 엔비디아가 신규 칩 출시 지연된 건데 뭐 이것도 3개월 지연된다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어제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면은 3개월은 아니고 한 절반 정도 지연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보다 좀 괜찮아지고 있고, 또 8월 28일 날 실적 발표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원하는 지금 분위기죠. 예, 근데 이제 이란은 좀 약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전쟁이 날 것도 같은데 이란 쪽에서는 지금 반응이 그렇게 막
급진적으로 나오진 않다 보니까 근데 이건 끝나진 않아요. 중동 리스크라는 건 사실상 끝은 없습니다. 끝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금 크게 우려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유가만 봐도 이게 진짜 전쟁 나면 벌써 90달러 넘어갔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뭐 80달러도 아직도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쟁이 전면전까지는 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이 구도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써주신 그 지금 증시를 짓눌렀던 우려와 리스크들이 다 어느 정도 프라이싱이 많이 됐다는 거는 네. 좀 긍정적이게 볼 수 맞아요. 있잖아요. 예, 거의 다 이제 반영됐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 진짜 급락의 좀 이유가 뭘까? 근데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요 위에 있는 게 빅스 지수인데 네. 지난 몇 년간 빅스 지수 변동이 아예 없었어요. 음. 너무 안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자체가 그냥 골디락스로 계속 올랐는데 그게 이제 변동성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근데 뭔가 이유가 있어야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촉발했던 게 하필 그때 샤메 법칙이 발동되질 않나. 또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아주 고집스럽게 금리 더 올리겠다. 이게 이제 겹쳐버리니까 뭐 엔캐리 트레이드까지 작용하면서 이 변동성이 없는데 야 한번 이거 이제 그 이 빅스 지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매도 포지션 잡은 사람들이 한번 또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이 변동성이 일으켰던 거죠. 근데 지금은 변동성 지수가 다시 20 밑으로 확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요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변동성이 없었던 것도 하나의 좀 이렇게 급락을 이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 또 미국 증시는 우리 한국 증시 보고 비싸다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좋죠, 좋은데 다 공통적으로는 싸진 않다. S&P 500 지수가 지금 21배나 되니까 PER이. 그러니까 비싼 상황에서 변동성이 없고 골디락스 이제 너무 좋은 얘기들만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주식시장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걸 저는 좀 보여준 거 아닌가. 근데 그게 하필 이런 악재들이 또 뭐 겹쳐버렸어요. 또 뭔가가 그 타이밍에.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충격을 좀 받은 거지. 뭐가 정말 이 문제 같은 게 좀 생겼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 PER이 9배예요? 9배죠. 근데 9배여도 이게 인정을 안 해요. 와, 9배는 좀 심하다. 이번에 떨어져서 최근에 네, 저렇게 나온 최근에. 거예요? 야, 9배는 진짜 너무 심하다. 네. 근데 뭐 늘 이러잖아요. 9배, 11배 왔다 갔다 하니까. 와, 한 자릿수는 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8월 22일 날 잭슨홀 미팅이 있으니까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19년과 좀 많이들 비교하시더라고요. 2019년대 뭐냐면 2018년 12월에 그때 경기가 좀 안 좋다는 얘기 있는데 연준 의장이 고집스럽게 금리를 또 올려버렸어요, 당시에. 네. 그래서 증시가 보이시죠? 한번 박살이 났어요. 이게 소통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연준 의장이 그때 파월 의장이 한번 실수했어요. 결국엔 2019년 7월에 내가 잘못했다. 네, 금리 인하. 그때 경기 침체까지는 아닌데 보험성 금리 인하를 발표를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근데 보통 금리 인하하면 미리 좀 알려지다 보니까 좀 빠집니다. 당시에 한두 달 조정받고 어떻게 됐냐면 코로나 전까지 한번 랠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터져서 한번 무너지긴 했지만 결국 이제 8월 22일 날 잭슨홀 미팅이 있으니까 그때 아마 연준 의장이 무슨 얘기를 꺼낼 거는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9월에 금리 인하. 근데 막상 금리 인하하면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네. 요걸 예로 들면 9월에 혹시 금리 인하에서 증시가 또 변동성이 보인다면 저는 좀 기회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걸 또 겪고 나면 또 대선 이후로는 또 좋은 장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오른쪽에 보면 이번에 저는 개인 투자분들 너무 그 매수한 거 보고 야 진짜 이번 정말 잘하시는구나 그걸 많이 느꼈던 게 이게 학습 효과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는 PBR 0.9배 이하에서 사서 실패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게 한 2,500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2,390인가 거기 찍고 왔잖아요, 장중에. 그날 개인 투자분들이 다음 날까지 해서 엄청나게 주식을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실제 마이너스 통장도 이게 갑자기 마통도 늘어나고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좀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저 뭐 레버리지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결국 이번에도 0.9배 이하에서 어쨌든 증시가 바닥 찍고 올라왔는데 과거에도 보면 0.9배 이하 진입 후에 그 25번 중에 16번이 10일 안에 다 회복을 했대요. 과거 통계를 이제 저희 회사에서 내보니까 9번은 하루 만에 회복이 됐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9배, 0.9배는 이제 매년 바뀌겠죠. PBR이 올라가니까, 이 BPS가 올라가니까. 세일할 땐 무조건 사야 되네요. 그러니까 저 경우에, 근데 바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평균적으로 23일 걸렸대요. 음. 과거 이게 통계를 내보니까. 네. 그러니까 0.9배가 또 언제든지 옵니다. 우리 뭐 주식하는 상황에선 또 매년 한 번씩 올 수도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또 저런 일이 발생할 때 이번에도 그 명확하게 시장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급나갈 때 너무 도망가지 마라. 그러니까 반대로 너무 좋을 때 좀 약간 줄여야 되는 한국 시장인 게 역시 이번에도 좀 증명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저 네, 샀어요. 아, 급나갈 때 사셨나요? 아, 급 나갈 때죠. 네, 잘하셨네요. 야수의 심장으로 딱 호랑이처럼 쫙 한 번에 낚아채서 뭐 샀는지 아세요? 뭐. 로템. 아. 이야. 기가 막히죠. 아까 뭐 3회 법칙 3% 반대로 하면은 뭐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요즘 로템 춥잖아요. SKT 춥고. 근데 알테오젠도 주었는데 알테오젠 빠지네. 근데 알테오젠은 뭐 많이 오른 기업이라. 네. 네. 그래서 약간 PBR 0.9배 이하에서 네. 주면은 그거는 이제 23일 안에 평균적으로 회복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제가 이제 준비했던 게 어제 뭐 이제 화장품이 너무 급락해 가지고 한번 이제 많은 뭐 블로거 분들도 글도 써주시고 보고서도 많이 나왔는데 한번 이제 화장품 한번 좀 이제 자료를 좀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만 보면 화장품이 진짜 겨울이 또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보면 근데 이 정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유명한 기업들이에요. 주가가 형편없습니다. 지금 로레알이 1년 동안 마이너스 8%, 시세이도 일본의 대표 화장품이죠. 마이너스 47%예요. 1년 동안 반토막이 났고. 시세이도 진짜 유명했는데. 네. 고가 브랜드 또 중국이 잘 나갔죠. 근데 우리 한국의 LG생활건강도 마이너스 35. 그러니까 고가 브랜드들은 이렇게 고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LG 저거는 주주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LG 생활 악화라고. LG 생활 악화.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부르더라고. 사실 이게 주주. 너무 많이 빠졌죠. 180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어제 이 기업들 다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도 보시면 1년 동안 실리콘투가 400%나 올랐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167, 펌텍 코리아가 42.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명확하게 화장품 시장 완전히 바뀌었어요. 구도 자체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디 브랜드나 화장품 ODM으로 확실히 좀 넘어간 그런 상황이고 보시면 이게 화장품 주가를 이렇게 차별화시킨 요인이 이게 보시면 이제 주요 메이저 브랜드들의 성장률이거든요. 없어요. 근데 보면 이게 ODM, 인디 브랜드들 성장률은 뭐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비중국 매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일단 중국 비중은 낮을수록 좋아요. 예, 없는 게 유리하고 이번에 아모레퍼시픽도 겨우 실적 안 좋았던 게 중국 비중이 좀 일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안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인디 브랜드 역시 가성비와 SNS 트렌드로 좋은 상황이고 또 이번에 그 엘프뷰티가 주가가 좀 급락한 이유 중에 하나로 중국 화장품 ODM에서 공급을 좀 많이 받나 봐요. 근데 그거를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별로 좀 선호를 안 하는 편이죠. 네. 중국 공급망을. 그래서 비중국 공급망을 갖고 있는 기업들 역시 우리 한국이겠죠. 한국의 ODM이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이건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FDA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선크림 같은 거는 피부 암 같은 걸 좀 이제 그 방지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의 약품 성질이 들어가 있어요. 아, 약간 선글라스 보험 처리되는 네. 것처럼 눈 그러니까 보고. 이런 화장품에 대해서는 이제 이 FDA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음. 우리나라 ODM들은 조사해 보니까 거의 다 받아놨어요. 그래요. 네, 한국 ODM들은. 그러니까 저게 이제 아직 발효가 안 됐는데 7월 1일부터 발효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됐어요. 네,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미국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저의 효과인가요? 다들 목이 아유 갑자기 왜 숙주번호 여기 계시면 갑자기 목이 막혀. 아 근데 걱정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편도염이지 코로나 아닙니다. 아, 예. 네, 코로나면 방송 나오면 안 되죠. 그죠, 아니, 그죠. 매매 안 하셔도 여기 터에 앉아 있으면 자동으로 아프게 됩니다. 예.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네.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선케어 크림이나 뭐 이런 시장이 이제 미국도 열리는데 네. 한국이 유리하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인증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화장품 밸류 체인인데 뭐 중국 시장에 이제 그동안 의존했던 게 이제 끝났고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제 K뷰티가 왜 인기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알려준 보고서도 나온 것처럼 근데 결국 핵심은 요 밑으로 갈수록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적어요. 예, 공급자가 적으니까 네. 브랜드는 많잖아요. 브랜드는 많은데
밑으로 갈수록 특히 이제 유통하는 회사는 몇 개 안 되니까 이런 시장 이제 밸류체인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이제 저 중에서 가장 진입 장벽이 좀 높다라고 생각되는 카테고리는 뭐예요? 브랜드 사실 제일 높은 거는 옛날에는 당연히 이런 이제 아모레나 뭐 설화수나 이런 브랜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시절엔 그게 맞았죠. 뭐 에스테 로더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MZ 세대분들 화장품 살 때 네. 브랜드 보고 사진 않거든요. 민트윤도 화장품 론칭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인플루언서나 이런 분들이 뭐 소개를 한다거나 그 올리브영 가가지고 이렇게 뭐 행사를 한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브랜드에 너무 정속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니스프리 사야지, 뭐 설화수 사야지. 이게 강했다면, 그러니까 브랜드사들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전처럼 진입 장벽이 높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밑으로 갈수록 오히려 높아진 게 화장품 ODM은 사실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거기다가 용기도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유통도 사실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예. 그렇죠. 유통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런 그 밸류체인이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과거랑 좀 다른 점이고.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제가 어제 밤에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 결론이 뭐냐, 화장품 구조적 성장 맞냐, 주가 급락했는데. 네. 저는 아직까진 구조적 성장이다. 어... 흔들릴 필요는 없다. 다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경기 둔화와 고물가 상황에서 가성비 트렌드가 이게 쉽게 끝날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트렌드에 확실한 수혜를 받는 인디 브랜드가 많고, SNS로 좀 쇼핑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인플루언서들이 K뷰티, 특히 틱톡에서 많이도 홍보해 주니까 이것도 일회성은 아니고, ODM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전 세계 3대 업체 중에 2개가 한국에 있잖아요. 코스맥스, 한국콜마. 예, 있고, 또 상품 판매 핵심이, 옛날에 이건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많이 언급을 해주시는 게, 네. 중국에 잘 될 땐 따이공에 판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따이공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네들이 사가서 이제 중국의 왕홍이라는 그 네. 인플루언서들한테 공급도 해주고, 그러니까 약간 데이터도 잘 공개가 안 되고, 어쨌든 되게 좀 불투명한 부분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 이제 중국이 워낙 고성장하고 따이공이 그렇죠. 사가면 좋았죠. 근데 결국 그들이 안 사가니까 주가도 빠지고 실적도 안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존이라는 B2C죠. 이제 미국에서 아마존이 지금 한국까지 와서 뷰티 컨퍼런스 열 정도로 네. 온라인에서 여기서 한국 화장품 많이 팔게 해주겠다. 그다음 실리콘2가 하는 거는 B2B죠. 화장품을 이제 판매하고 싶은 기업들이 있으면 이 실리콘2의 홈페이지 와서 사가라. 한국의 화장품 우리가 브랜드 이렇게 많이 내가 재고 갖고 있으니까 공급해주겠다. 그러니까 B2B는 실리콘2가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통망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 유통망도 확실히 따이공과 다르게 투명한 상태에서 확실하게 이런 유통망을 잡고 있는 것도 저는 인디 브랜드들이 좀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인 것 같고, 또 무엇보다 미국 사람들은 거의 색조만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기초 화장품 트렌드도 확산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서 화장품 1등 하고 있고, 예, 마지막으로 비중국 ODM, 예, 그러니까 중국보다는 이제 비중국 ODM 쓰자, 이런 분위기도 엘프뷰티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언급을 했어요. 중국 비중 좀 줄이겠다 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종합해보면 주가가 많이 오른 것 빼고 이게 크게 뭐 악재가 있나? 네, 이런 좀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환율이 저는 좀 리스크 같아요. 만약에 좀 환율? 왜냐하면 미국 수출을 많이 하니까, 만약에 이제 약달러가 오면 네. 그건 조금 부정적일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근데 그런 정도 제외하고는 뭐 화장품을 우리가 여기서 끝났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 제일 좀 눈에 띄고 이거는 좋을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이 든 건 아까 말씀해주신 그 미국 FDA의 화장품 원재료 요것도 승인을 받아야 네. 된다는 게 7월달에 또 시행이 됐다. 이 부분 좀 와닿은 것 같고, 제가 그 똑같은 거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빠질 일이야? 증권가에서도 의아한 코스맥스의 하락. 뭐 이렇게. 근데 기사가. 코스맥스는 조금 이제 중국 비중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중국 비중이 높아야 돼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코스맥스가 세계 1위예요. 화장품 ODM. 네. 근데 중국 공장이 또 있죠. 그 비중이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같은 화장품, 아까 뭐 바이오도 얘기했지만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중국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은 이거를 좀 할인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네. 그래서 ODM 보실 때도 우리나라 정말 잘하고 있지만 중국 비중이 적을수록 시장에서 선택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서 코스맥스는 좀 약간 그 부분은 좀 아쉬울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 저희도 어제 클로징벨에서 다뤘던 만큼 화장품 뭐 아모레도 쇼크로 막 크게 떨어졌고 또 잉그루드랩도 마이너스 20% 그냥 한 번에 패대기 쳐버리고 막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뭘까 끝난 건가 화장품 어떻게 되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또 자료를 가지고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0.9% 상승세 유지하면서 2645, 코스닥은 1.6% 오르면서 777, 777 숫자 좋네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200억, 코스닥에서 한 500억 가까이 좀 사주고 있고, 선물 시장은 외국인이 1200억 정도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침장 뭐 특이사항 없죠? 아까 9시 반에 또 이게 슬슬 빠진다고 해가지고 전반전 종료됐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오전보다 힘이 조금 약해졌으니까 그런 거에서는 조금 좀 아쉽죠. 네. 왜냐면 미국장이 워낙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보통 이러면 더 가야 되는데 좀 못 가는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에서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한미 반도체가 4%밖에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제 빠졌다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거의 가격 변화가 없어요. 근데 HBM 안에서도 뭐 PSK 홀딩스 이런 애들은 지금 막 11%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같은 HBM 쪽에서 뭐 이 종목이랑 이수페타시스까지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는 좀 되게 유력했었던 종목군들인데 네. 그 안에서도 분명 갈린다라는 거는 종목별로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떨어질 때 한미 반도체는 외국인이 수급 이탈이 좀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힘이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군들 선택하실 때도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에 러브콜을 더 많이 받는 쪽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얘기하는 사이에 또 2차전지 또 대부분이 또 한 바퀴 돌았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히 2차전지가 요즘엔 좀 세다.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상승으로 갈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이게 이제 장표에 자주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반기를 많이 끼면 뭔가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자주 등장하면 시장에서 뭔가 전조 현상으로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채 회장은 그 사면에 포함됐죠? 네, 그래서 올라갔는데, 네, 그거보다는 지금은 이제 그냥 2차전지 다 도는 것 같아요. 배터리 화재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도 관련된 종목군들 급등했고, 지금 엔캠이 또 11%막 이렇게 올라 버리니까 그럼 소재 우리도 가야지 이러면서 막 소재도 좀 가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거는 뭔가 펀더적으로 뭔가 좋은 얘기가 나와서 간다라기보다는 시장에 돈이 지금 2차전지 쪽은 일단 세잖아요. 화재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는 것들, 또 대선 해리스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붙여가지고 그럼 여기서 한번 수급적인 부분에서 한번 놀아볼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9시 44분 지나가고 있는데 보노님의 오늘 아침 신문, 경제신문에는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었을지 신문 한번 확인하고 가보겠습니다. 네, 월가에서 일단 매수 추천을 하고 있다. 요건데 엔비디아가 단기적인 추세를 되돌리는 가격대가 108불이었는데 그거를 돌파를 해서 지금 추세를 거의 한 9할 정도 돌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낙폭에서의 회복이 나올 텐데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가 안 쫓아갈까? 전 쫓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자동차 얘기 안 나오잖아요. 차트를 켜서 보시면, 제가 켜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화면 좀 보여주시면 네. 지금 장사를 잘하는 기업들 중에서 이제 밑에서 좀 반등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반도체 쪽 조금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요쪽도 괜찮지만 지금 현대차랑 기아도 지금 자리 보시면 완전 눌려가지고 이제 막 그 좀 잡아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기업들 장사를 잘하는데 단기적으로 내려와서 아직 크게 회복을 하지 못한 이런 기업들을 저는 노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엔비디아나 그런 쪽이 올라올 때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0선도 돌파가 됐습니다. 하이닉스가 이제야 20선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세적으로 되돌리면 적어도 3분의 2 정도는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이닉스는 조금 욕심내보면 한 21만 원대까지 열려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상방해도 꽤 열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뭐 지금부터는 사실 익절하는 물량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요 밴드 내에서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재미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들어서 단순히 이제 나스닥의 반등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나스닥도 지금 위치가 보통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상방론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반도체를 너무 수급이 안 따라온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뉴스는 이제 폭염 AI가 부른 전력 수요 해가지고 전력이 또 모자르다. 어제가 고비였다라고 하죠.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진짜 땀으로 샤워를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네.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가만히 있어도 너무 덥고 땀이 그냥 한 증막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막 나오더라고요. 엊그제 교양 프로 진행했는데 네. 브라질에서 여름에 네. 60도래.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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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도. 소금방이다. 와, 어떻게 60도가 있어요? 그럼 뭐 땀 같은 거 나서 막 앞에 보이고 그래요? 눈이 침침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그래서 죽는 거지 뭐. 아마존인데 60도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진짜 전력에 대한 위기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넘기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때문에 정기사님도 아니 살에 걸렸어요 갑자기. 뭐가 살살 아프죠? 네, 살살 아프잖아요. 여기 오면 좀 아파요. 네, 종합병. 그 다음에 중환자실. 요건데 네. 저는 이게 중동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저도 생각이 비슷합니다. 전쟁이 나면은 확정이 되면 저도 90불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WTI가 저는 지금 미국이 기를 쓰고 막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대선을 지금 앞둔 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반등 나오기 시작을 하고 경기 침체라든지 그런 불안감들을 일부 해소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만약에 전쟁 터져서 증시 급락하면 완전 초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거는 대선 후보자들이 전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뭐 금리 인하하면서 유동성 만들고 한번 증시를 또 띄워야 되는데 이렇게 초를 쳐버리면은 회복해도 크게 재미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이거는 기를 쓰고 막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저도 생각이 비슷한데 만약에 이 이슈로 지수가 급락한다. 그거는 현금을 다 써도 된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보자. 그러니까 요 이슈로는 쫄지 말자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게에서 이슈가 터지면 매수 기회에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웹툰이 또 요즘에 굉장히 좀 심심한데. 웹툰? 저도 좀 건강을 회복하면 웹툰을 좀 다시 보려고 웹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도에 또 시장이 열린다라고 해요. K-웹툰 14억 인도 시장에 진출한다. 그래서 인도인들이 제가 친구가 없어서 어떤 그 성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돈 많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도 막 성장하고 그럼요. 있고 그래서 맞아. 이런 우리나라 콘텐츠를 분명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열리면 아마 쿠키를 거기도 많이 굽겠죠. 그러면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 좀 좋아질 수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은 좀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그 시장에서 관심이 좀 없는 뉴스이긴 한데 이렇게 실적이 2배 이상 벌었는데 관심이 없는 산업군들은 좀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지 않으면 결국엔 꼬꾸라지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운임지수도 뭐 작년보다 2.8배 좋아진 상황이고 실적도 잘 나왔는데 주가가 못 간다?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는 빈집털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된 부분들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MM이 상반기에만 작년 거의 2배를 벌었다. 네. 박진영이랑 비슷하네요. 박진영도 JYP? 네, JYP도. JYP는 못 벌었잖아요. 에이, 연봉. 아 연봉. 박진영이 상반기에만 여태까지 봤던 거에 더 기록을 써서 회사가 번 돈보다 많이 벌었죠. 순이익보다. 박진영 씨. 너무 슬픕니다. 죄송합니다. 전력가기 잘하시네요. 네. 회사 순이익은 12억. 12억. 연봉은 상반기에만 28억? 28억. 28억. 엄청나네요. 알겠습니다. 끝났나요, 뉴스? 네, 끝났습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아까 브라질 60도 체감온도네요. 60도 쳐보니까 체감온도? 체감온도 60도. 체감온도 60도도 어마어마한 그거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이야. 막 눈앞이 캄캄해질 것 같은데. 눈앞이 캄캄해지죠. 알겠습니다. 시장 마지막으로 보고 끝내야 되는데 음료하고 오늘 식품 쪽이
굉장히 많이 또 오르는데 식품이 삼양식품이 한 3, 4% 정도 그리고 음료 쪽도 화이트 진로가 5% 가까이 또 오르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만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커피하고 치킨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교보생명 퇴직연금 유튜브 구독하시고 선물 받아가시면 되는데요. 링크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보생명 퇴직연금 유튜브 구독하시고요. 구독한 거 인증하시면은요 3,300개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커피 3,000개 3,000개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BHC 뿌링클 플러스 여러분 목매잖아요. 콜라까지 드립니다. 이것도 한두 개 드리는 게 아니고 300개. 그래서 합쳐서 3,300개. 코스피가 3,300을 가는 그런 마음을 기원해서 3,300으로 교보생명이 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인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프로님하고 박병창 이사님도 요 교보생명에 또 나오시는데 분기마다 투자에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해주고 있으니까 여기 실제로 들어가도 컨텐츠가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구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벤트 결과 발표는 요 교보생명 퇴직연금 유튜브 채널 게시글에서 8월 20일 화요일 날에 고정 댓글로 진행이 예정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9시 5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두 분 마감까지의 전략 한번 살짝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적극적으로 덤비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도 되나요? 혹은 네, 뭐 너무 그러니까 증시가 좀 답답하긴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주도주도 좀 없는 상태인데 네. 근데 결국에 뭐 저는 이번에 이제 오늘까지가 실적 발표 마감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뭐 이렇게 너무 막 덤비시는 것보다는 오늘 또 내일까지 이제 쉬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한번 2분기 실적주 중에 매출, 특히 저는 매출 성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출 성장 잘 나오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중에 또 주가 못 오른 게 좀 있나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라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저 하창원 본부장님 이제 의견과 좀 비슷한데 네. 이 자료 이제 좀 하나만 좀 보고 네, 좀 좋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엔비디아도 워낙 많이들 투자하시니까 제일 이제 논쟁은 그거예요. AI 진짜 거품이냐 아니냐 계속 이어지잖아요. 사실 답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를. 예. 근데 거품이라는 것도 지나봐야 아는데,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AI가 끝난 거는 분명히 아닌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밑에 보시면 빅테크가 AI 투자 전망을 사실 더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줄거나 투자 이제 좀 속도 조절해야 되겠다 이러면 또 문제가 되겠는데, 우리 우려랑은 좀 다르게 오히려 이들은 더 열심히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오히려 더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AI가 아직까지 좀 대중화는 안 되고 있지만 어제 이제 한 또 보고서 보니까 이게 PC가 수익화되는데 20년 걸렸고 인터넷이 10년 걸렸고요. 스마트폰이 6년 걸렸어요. AI 이제 2년 됐잖아요. 그쵸. 챗GPT 나온 지. 그러니까 AI는 좀 빨리 되겠죠. 수익화가 좀 빨리 될 텐데, 그러니까 너무 좀 조급해하지 말자. 주가가 너무 오른 게 좀 저는 문제였다. 이제 엔비디아도 사실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조정 받았기 때문에 가격 부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그러니까 가격 부담을 좀 해소한 거지 뭐 이게 거품이다 이렇게까지 볼 필요 없고, 우리가 몇 년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참 아픈 기억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AI가 메타버스냐 이런 논쟁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다르다고 보는 게, 결국 지금 메타버스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뭐 쓰는 데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근데 AI도 어쨌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뭐 예상 못한 뭐 부분들 때문에.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무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이 없고, 그렇죠. 뭐 빅테크가 투자 이제 줄이겠다 이러면 정말 주가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데 아직은 그걸 고민할 단계는 아니라는 건 너무 빠르고, 그리고 저는 킬러 앱이 반드시 하나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킬러 앱이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애플. 뭐 애플도 있죠. 그러니까 AI 비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비서 그렇죠. 앱인데 요거 이제 오픈 AI의 이 샘 알트먼도 얘기를 했습니다. AI 킬러 앱은 내 인생 전체 모든 이메일과 대화를 알고 있는 유능한 동료여야 한다. 그렇죠. 요 킬러 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저럴 거면은 우리가 평소에 항상 쓰는 플랫폼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가장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애플 애플이 되게 유리하긴 해요. 그렇죠. 그걸 이제 플랫폼을 쥐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걸 누가 내놓을지 모르죠. 지금 우리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쓰는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것도 사실 킬러 앱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나오면 결국 AI가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거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거품 논쟁은 좀 빠른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는 계속 이렇게 투자하면 긍정적이니까 일단 반도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너무 좀 거품론에 빠지진 말자. 저는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애플 인텔리전스는 베타 버전, 그러니까 그 특정인 대상으로 공개하는 거를 엊그젠가 한번 했었는데 블룸버그에서 얘기한 거는 조금 더 많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평도 있었대요. 근데 아직은 AI가 뭐 엄청 와닿게 막 그러지는 못해도 갑자기 뭔가 하나 딱 나와가지고 와, 저 정도로 발전해서 다시 한번 또 붐이 일면 그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리고 저거 누가 얘기한 거죠? 뭐 과소 투자보다는 과잉 투자가 낫다. 누가 얘기한 거죠? 구글? 마크 주커버가 아, 저커버그가? 저커버그. 저는 저 얘기 듣고 되게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예요. 그래서 주가 올라갔었잖아요, 그동안. 근데 너네 왜 투자만 하면 언제 돈 벌래? 이거예요, 시장에서 원하는 건. 돈 버는 것도 힘든데, 저커버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좀만 기다려달라. 그 얘기를 했고, 이 비슷한 얘기를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있고,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AI 시대가 올 텐데, 지금 수요 없다고 투자 안 해놓으면, 몇 년 후에 이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공통된 빅테크들의 CEO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투자하겠다는 거죠, 지금은. 뭐 나중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못 먹어도 고. AI 고 한다. 이런 빅테크들의 이야기들. 자, 알겠습니다. 보노님도 57분이에요. 마지막 오후장까지의 전략? 네. 일단은 뭐 PPI에서 저는 힌트를 좀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눌리더라도 뭐 당연히 엄청난 돌격은 힘들겠지만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언제든지 지금 단계에서는 차익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이렇게 시나리오를 잘 세워두시면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 잘 대응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그 옵투스 눈 건강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던졌는데 안 잡아주시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 광고 너무 많이 할 것 같아. 나 쇼호스트인지 뭔지 헷갈려요. 아, 뭐, 여기 우리, 그 인재 채용하거든요. 3프로 그 경력 PD. 그것도 나한테 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HR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간에.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교보생명 들어와, 선글라스 들어와, 제약 들어와, 이러니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다 소비를 해주셔야지 광고가 끝난다는 거, 혹은 이 지옥 같은 굴레가 계속된다는 거, 여러분도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뒤에 아침엔 투자 있죠? 네, 저희 아침엔 투자팀, 아침엔 투자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뒤에 아침엔 투자도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때 허재무 아나운서가 또 진행도 잘하고, 그래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고요. 이따가 3시 20분에 클로징벨에서 완전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